오늘은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제주 근대화 과정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신축항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달 28일 민중항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신축항쟁 120주년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에 김동현 집행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축항쟁 120주년을 맞아서 도민을 아우르는 범제주 기념사업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뜻깊은 출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일단은 1901년 신축항쟁은 제주 근대 민중항쟁의 좀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제주 4.3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계시는데 이때가 1901년이면 대한제국 시절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01년에 제주 근대의 첫 시작을 여는 그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재수를 비롯한 강우백, 오대연이란 세 명의 장도와 제주의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역사적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고 네.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한 건 4.3에 비해서 좀 더 비하면 조금 잊혀지고 있는 이 신축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에서 좀 되살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기념사업위원회를 좀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기념사업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축항쟁은 이재수의 난, 신축교환, 제주밀란 같은 이런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일컬어져 왔는데요. 이 신축항쟁이 왜 일어났고 또 왜 다른 이름으로 정의가 된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천주교회 기억과 네. 제주도 민중들의 기억이 좀 다르게 기억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주도의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천주교가 신앙의 포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도들이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당시 제주도에 와서 사목 활동했던 신부들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 민중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하다. 미개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제주도의 무속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가 이게 포교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한 특히 제주 토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억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교도들 가운데는 실제로 어떤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프랑스 신부들이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종 황제가 여아대라고 해서 그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를 대하듯 신부를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를 바라볼 때 황제랑 비슷하게 바라보는 거니까 이 신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거기에 대단히 복잡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익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걸 우리가 교폐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천주교들의 교폐가 굉장히 심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황실에서 파견된 중앙 관력, 특히 이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파견된 봉세관, 강봉원의 악행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도들에 의한 교폐도 굉장히 극심한데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봉세관에 대한 세금 징수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이 세폐와 교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뭔가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01년 5월에 이재수를 비롯한 세 명의 장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항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신축항쟁의 어떤 의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떤 악행들이 일어났나요? 일단은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와 이런 분들의 입장에 비하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부녀자들에 대한 폭행, 그리고 사사로이 성당에 형틀을 갖춰놓고 사람들을 매질하거나 네. 그리고 땅을 빼앗고 재산을 약탈하고 아이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는 어떤 죄인들은 성당으로 숨어버리면 그 성당에 숨은 죄인들을 체포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천주교도들이 제주 아까 토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의 신당, 특히 신목들을
베어내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어떤 오랜 무속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천주 교도들의 악행을 정말 눈을 뜨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네, 설명 듣고 보니까 아주 당시 제주의 처참한 상황이 그대로 네.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신축 항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교폐. 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웠던 게 당시 예수의 소속으로 제주도에 그 포교를 나왔던 예수의 소속의 신부, 특히 프랑스 신부들이 당시 천주교들의 악행들을 말리거나 네.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다면 이런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좀 옹호하고 비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천주교에 대한 어떤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폐에 더불어서 아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세폐까지 네. 이 가혹한 세금 징수까지 곁들여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1901년에 5월달에 대정읍을 중심으로 한 상무사 조직을 중심으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10월달에 제주 성에 진주하게 되면서 불행했던 거는 당시 천주교도 300명이 네. 당시 희생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천주교의 입장에선 여전히 이제 순교라고 하는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신축 항쟁이 일어나게 된 어떤 역사적 원인을 따져보면 분명한 것은 천주교, 특히 제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제주 토착 문화에 대한 몰이를 포교를 진행하려고 했던 천주교의 어떤 잘못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축 교환이든 네. 신축 항쟁이든 이재순환이든 이런 역사적 정명이 쉽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신축 항쟁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1년에 천주교와 화해를 선언하면서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해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또 1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입장에선 여전히 아까 순환사정의 입장이고 네. 제주도 민중들의 기억이 이제는 영웅으로 좀 기억이 되죠. 근데 이 두 기억의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100주년을 맞으면서 천주교회와 당시 신축 항쟁을 기념하는 제주도민들 간에 화해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아픔, 특히 천주교의 잘못은 천주교의 잘못대로 인정하고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봉기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짐을 담아서 네. 화해 선언하게 된 거죠. 요즘 뭐 4.3과 관련해서 화해와 공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화해 선언은 제주도 공동체가 화해와 공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신축 항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해 선언 이후에 많은 어떤 역사적인 기억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기억의 간극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20주년이 됐습니다. 그 신축 항쟁 기념 사업에는 만들어졌던 것은 그런 역사적 간극의 차이는 좀 인정하되 당시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제주 사회가 화해와 공존을 위한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뭐 천주 교도든 뭐 제주 민중이든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손을 좀 맞잡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첫 출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다시 기념사업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가 출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일단은 신축항쟁 우리가 흔히 이재순환으로 기억이 되죠. 네. 그 이재순환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가가 4.3 순위삼촌의 작가 현경 소설가입니다. 네. 그래서 현경 소설가가 아주 오래전에 이 아무도 잘 몰랐던 역사적 기억을 소설을 했기 때문에 현경 선생님을 이제 고문으로 모셨고요. 특히 대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시면서 대정 지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셨던 이명일 선생님 이 두 분을 좀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상임 공동 대표에는 제주도민들을 대표해서 대의관인 제주도의회 좌남서장 그리고 100주년 기념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이 신축 항쟁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송재호 국회의원 네.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김수열 시인 이 분을 이제 상임 공동대표로 모셨고요. 그 외에도 대정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기억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뭐 장두회원,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모은 기념사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축항쟁은 고문으로 참여하신 현기영 작가의 변방의 우진의 새라는 소설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역사인데요. 그런 만큼 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념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특별한 기념 행사도 열린다고요? 5월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10월에 이재수를 비롯한 3명의 장두가 서울 만리제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수가 처형된 날 10월에 장두 추모구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0년 만에 열리게 된 첫 번째 처음의 행사일 텐데 네. 그리고 놀이터 한라산이 준비하고 있는 이실제 지킬수라는 마당극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항쟁 조형물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재수를 비롯한 3명의 장두가 희생당한 그날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날 이런 행사에도 좀 뜻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 제주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지고 또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힘 써주실 거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